요즘 금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연일 최고치를 찍던 금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불안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신없는 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정말 안전자산 맞아? 아마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가격이 확 빠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금의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이랬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무려 60%가 넘게 폭등했어요.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서면서 와, 진짜 금의 시대가 왔구나. 다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주일 만에 국내 금값이 거의 20%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실물 금과 금융금은 뭐가 다른지, 각각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이 진짜 궁극의 안전자산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금에 투자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금덩이를 내 손에 쥘 거냐, 아니면 그냥 앱으로 편하게 사고 파는 금융상품으로 갈 거냐. 이 근본적인 선택부터 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왼쪽의 실물금, 이건 말 그대로 골드바나 반지처럼 내가 직접 만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뭔가 든든하죠? 오른쪽의 금융금은 그냥 주식처럼 앱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ETF 같은 거요. 편의성, 유동성은 이게 압도적이죠.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내 손으로 직접 금을 만지는 실물금 투자입니다. 여기엔 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꿀팁들이 숨어 있을까요? 실물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골드바 그리고 금 주얼리.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골드바는 순도 99.99%, 오로지 투자만을 위한 겁니다. 반면에 주얼리는 예쁘게 만드는 공인비가 들어가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순도도 좀 낮고요. 그래서 팔 때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죠. 물론 착용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사용 가치는 무시 못하고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왜 유독 종로에 가면 금이 쌀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금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금을 사놓고 손님한테 팔 때까지 그 사이에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동네 금은방처럼 손님이 뜸하면 그 위험 기간이 길어지니까 파는 가격이랑 사는 가격 차이를 확 벌려서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근데 종로는 어때요? 워낙 거래가 많아서 금이 창고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위험이 적으니까 더 싸게 팔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실물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뜰 만한 진짜 핵심 꿀팁 나갑니다. 무려 10%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한번 냈잖아요. 그럼 그걸 중고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또 부가세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과세니까요. 바로 이 원리를 금 거래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개인 간 금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20%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절세 팁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나는 무거운 금덩이 보관하고 이러는 거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죠. 바로 금고 없이 투자하는 금융금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일 거예요. 금 ETF.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이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나니까 정말 편하죠?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15.4%에서 많게는 22%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금융, 금, 투자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ETF랑 KRX 금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세금만 보세요. ETF는 15% 넘게 세금 떼죠. 근데 KRX 금시장은 0%입니다. 0%. 비과세예요. 수수료도 KRX가 훨씬 싸고요. 둘 다 주식 앱으로 하는 거라 편의성은 똑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좀 더 좋은 옵션이 아니라 사실상 정답이라고 봐야죠. 한국에서 금융으로 금 투자할 거면 KRX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바로 정부가 직접 만든 시장이거든요. 2014년에 음지에 있던 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하려고요. 그러려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당근이 필요했댔죠? 그 최고의 당근이 바로 세금 0원, 비과세 혜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 여기서 투자하면 세금 혜택 줄게 라고 공인해준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단순히 수익률 계산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을 소유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물 금을 고집할까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대는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거죠. 이건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설마 하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민의 금을 정부가 매도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1934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이 가진 금을 다 내놓으라고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물금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국가 시스템 자체의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 건데? 최근 폭락을 겪고 나니 더 궁금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행히도 전문가들 대부분은 의견이 비슷해요. 이번 하락은 금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끼었던 거품이 빠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타치고 빠지려던 투기 자금이 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의 전망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가격이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좀 더 빠져서 3,5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더 멀리 보면 HSBC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26년쯤에는 온스당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본다는 뜻이죠. 자,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쭉 보셨듯이 금 투자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나에게 진짜 안전 자산이란 뭘까? 그냥 앱으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일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손안의 실물 금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